이번 영상은 함수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구분이라고 되어 있는 걸 구해야 되죠. 자, 화면에 보시면 지금 관리 번호의 두 번째 글자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관리 번호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에서 두 번째 있는 글자를 가지고 와라 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화면을 한번 보시겠어요? 관리 번호에서 두 번째 글자 뭔가요? 그죠? 숫자 2죠. 자, 만약에 지금 이것이 2가 돼 있다면 뭐가 나와야 되죠? 자, 빌라를 출력하라 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는 빌라가 나올 텐데, 자, 그러면 요거를 나눌 필요가 있어요. 자, 관리번호의 두 번째 글자라고 되어 있는 여기까지가 나눠져야 되는데, 요거를 뭐로 표현해야 되냐면 미들이라고 되어 있는 걸로 표현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거 미들을 한번 해볼까요? 여기다 해볼게요. 자, equal mid라고 되어 있는 거. 자, 이거는 관리번호의 두 번째 글자가 여기까지예요. 자, 관리번호의 두 번째 글자라고 했으니까 관리번호를 먼저 찍어줍니다. 자, 이렇게 하고 컴마 두 번째 글자가 그랬으니까, 만약에 두 번째 글자가 라고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부터 세 번째, 그럼 두 글자가 되는 거죠. 만약에 두 번째부터 네 글자 그랬으면 그냥 2,4 이렇게 쓰면 되죠. 근데 얘가 두 번째 글자가 라고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두 번째 글자라고 되어 있는 스타트 넘버가 되겠죠. 그래서 2를 써주고요. 컴마. 자, 그 다음에 그 글자 하나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 가로 닫고 엔터 이렇게 입력을 합니다. 자, 지금 이제 미들이라는 함수를 했는데, 이 미들이라는 함수 말고 또 다른 함수가 있어요. 텍스트 함수에서. 자, 여기다가 equal left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가로 열고 그 다음에 텍스트 컴마 넘버 캐릭터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자, 미들인 경우에는 3개였는데 인수가, 그런데 지금 인수가 2개밖에 안 되죠. 왜냐하면 left라고 하는 이것 안에 왼쪽에서부터 첫 번째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텍스트라고 되어 있는 거 얘를 눌러주면 되죠. 자, 관리 번호에서 컴마 그 다음에 몇 글자를 가지고 와야 되느냐 그랬는데, 자, 지금 보시면 두 번째 글자가 라고 했기 때문에 이 의미만 그냥 보면 두 번째 글자가 그랬으니까 한 글자잖아요. 만약에 여기다 1을 쓰게 되면 뭐가 나오냐? B라는 것이 나옵니다. 왜냐면 왼쪽에서 첫 번째부터 한 글자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하고 엔터를 치게 되면 그죠? B가 나오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자, 두 번째 글자 그랬으니까 혹시 하나 둘 그래서 2를 써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실 분도 있어요. 자, 그럴 때 2를 쓰게 되면, 자, B의 5부터 두 글자를 가지고 오겠다는 뜻이에요. 어디부터? 왼쪽에 첫 번째부터.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느냐? 두 글자를 결과를 표시하기 때문에 B2 이렇게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엔터를 치게 되면 B2 이렇게 결과가 나오죠. 자, 이번에는 자, 이 left 함수 말고 또 하나가 있어요. equal right, R-I-G-H-T, right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 right 함수도 left하고 똑같아요. 단 오른쪽에서 첫 번째부터 이것만 다릅니다. 자, 그렇다면 똑같이 관리 번호에서 가지고 올게요. 컴마. 자, 그 다음에 관리 번호의 몇 번째 글자가 그랬는데, 관리 번호에서 한 글자를 갖고 오는 거니까 1을 쓰게 되면 한 글자, 이렇게 하게 되면 오른쪽에서부터 한 글자이기 때문에 여기의 결과 오른쪽에서부터 한 글자 1 이것만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1이라고 되어 있는 게 표시가 되죠. 자, 그런데 얘가 두 번째부터 라고 했기 때문에 2인가? 라고 해서 2를 쓰게 되면, 자, 이렇게 두 글자로 표시가 되는 경우죠. 자, 그렇다면 left, right는 쓸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얘는. 자, 그래서 자, 오른쪽에 나와 있는 요 미드를 쓴 거, 이거를 이용해서 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다가 equal mid 가로 열고, 자, 관리 번호에서 그랬으니까 관리 번호를 찍어줍니다. 컴마. 두 번째 글자가 그랬으니까 두 번째부터라는 의미니까 2, 컴마. 자, 두 번째 글자,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하면 두 번째 글자가 무슨 글자인가요? 그럼 2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래서 1을 하고 가로 닫고, 자, 이렇게 했어요. 이것이 1이면, 자, 이제부터는 이제 추주에 관한 겁니다. 자, 추주라고 하는 건 이 결과에 따라서 1이면 아파트 이렇게 표시가 되기 때문에, 자, 요거를, 자, 요 부분에다 표시할게요. CHOOSE. 대소문자 상관없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인덱스 넘버라고 되어 있는 이 값에 따라서, 그리고 뒤에 컴마를 했더니, 자, value 1, value 2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렇죠. 여기는 그냥 나열만 하면 돼요. 따옴표 안에 아파트 이렇게 따옴표 컴마. 두 번째면 그죠, 빌라죠. 그래서 빌라 따옴표 컴마. 그 다음에 세 번째면 오피스텔이죠. 오피스텔 하고 따옴표. 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있나요? 없어요. 여기 숫자가 4가 없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하고 가로를 닫는데, 만약에 여기서 나와야 될 숫자가 4까지 있다면 얘는 최소한 4개 이상은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3밖에 없죠. 지금 쭉 보면 2, 1, 3 이렇게. 자, 그러니까 이렇게만 하고 엔터를 쳐도 결과는 나옵니다. 됐죠? 자, 이번에는 선수금이라고 되어 있는 거죠. 자, 선수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지금 보시면
공사 내용이 전체면 그랬어요. 자, 공사 내용이 전체면 예를 하고 그 이외에는 예를 하라라고 돼 있는데, 자, 그런데 지금 보니까 만약에라는 거잖아요. 공사 내용이 만약에 전체라면이라고 돼 있는 얘가 질문이 될 거고, 얘는 첫 번째,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맞으면이라고 돼 있습니다. 얘가 true에 해당하는 거고, 얘가 false, 거짓에 해당하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보면 if라는 함수를 사용하라고 돼 있어요. 자, 라운드는 if를 해놓고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equal을 하고요. if를 해줍니다. 자, if라고 한 상태에서 보면, 자, 로지컬 테스트라고 되어 있는 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것의 질문의 결과가 true 아닌 false, 그러니까 yes냐 no냐 이렇게 되도록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른쪽에 보니까 공사 내용이 전체냐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되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공사 내용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죠. 자, 얘를 찍어주고, 이 부분에서 대부분 들어가는 게 뭐냐면 크다, 크거나 같다, 작다 뭐 이런 부분에 해당하는 건데, 여기에 말이 지금 뭐라고 표시가 되어 있냐면 이것이 전체면이라고 했기 때문에 얘하고 같으냐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지금 보통 우리가 사용을 할 때 크다, 크거나 같다, 작다, 작거나 같다, 같다, 같지 않다, 같지 않다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표시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 묶음으로 해서 같지 않다라는 표현을 하게 되는데, 이 if에 질문을 할 땐 반드시 얘네들을 포함을 합니다. 물론 이제 특수한 경우는 있는데, 자, 지금 이 문제로 봐서는 얘네 중에 하나를 써 넣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다가 HAO가 같으냐 뭐하고 그랬는데, 자, 공사 내용이 전체면 그랬으니까 전체를 써주는데, 자, 우리가 이 엑셀을 하면서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게, 내가 비교를 할 게 문자냐 숫자냐 이거를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HAO가 들어가 있는 게 문자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도 역시 비교할 때 문자로 비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뒤쪽에도 따옴표 이렇게 해서 따옴표를 함으로써 얘가 문자다라는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가 HAO가 전체하고 같으냐라는 질문을 했어요. 그리고 컴마를 하게 되면 그러면 뭐라고 돼 있냐면 공사비의 30%를 곱하라 라고 표시가 돼 있잖아요. 자, 그러면 공사비가 여기죠. 자, F에 5를 해주고 곱하기는 자, 별표를 하죠. 자, 그리고 30% 그랬으니까 30% 그대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컴마. 자, 그 다음에 총 공사비 곱하기 20%를 그 이외 그랬으니까, 자, 지금 여기 곱하기를 하고 나니까 value false, 그러니까 그 이외라는 뜻이 되겠죠. 자, 그래서 공사비 곱하기 20% 그랬으니까 20, 그 다음에 퍼센트. 이렇게 입력을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결과가 나오겠죠. 자, 그런데 얘가 자, 끝났느냐 안 끝났느냐 해당하는 거는 요 앞에 if에 대한 설명이 밑에서 없어졌느냐 안 없어졌냐 이걸 보고 알 수가 있는데, value of false에 해당하는 부분이 지금 됐어요. 자, 그러면 뒤쪽에서 가로를 닫으면 얘가 끝났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 엔터를 쳐볼까요? 자, 엔터를 쳤더니 171만 뭐 어쩌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그런데 옆에 봤더니 라운드라는 함수가 있잖아요. 자, 이거는 반올림하여 10만 단위까지 라고 표시가 돼 있는데, 이게 너무 이제 불분명하니까 오른쪽에 예제가 나와 있어요. 자, 이랬을 때 원래의 숫자가 이런 거라면 얘의 결과가 이렇게 나오도록 하라 이런 거거든요. 자, 그러면 앞쪽에 있는 결과를 반올림 했을 때 동그라미 0의 개수가 몇 개냐 이거를 잘 세시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0의 개수가 5개죠. 자, 그렇다면 라운드라고 돼 있는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결과에 따라서 라고 했기 때문에 요거의 앞쪽에 이퀄 다음이죠. ROUND 라운드를 써주고요. 자, 넘버라고 돼 있는 부분이 지금 if의 결과예요. 자, 요거를 다 한 다음에 컴마, 얘는 건드리면 안 되죠. 컴마. 자, 그 다음에 뒤쪽에 나와 있는 게 넘버 디지트 몇 글자까지 표시할 것인가 하는 건데, 정수 부분이기 때문에 얘는 -5 하고 가로를 닫고 엔터를 치게 되면 자, 이렇게 0의 개수가 5개가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라운드라는 함수는 또 뭐가 있냐면, 자, 예를 들어서 1, 2, 3, 4, 5, 6 그 다음에 점 소수 이하 자릿수 4, 5, 6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소수 이하 셋째 자리까지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데, 자, 여기에다가 자, 일단 반올림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올림, 그 다음에 내림 혹은 버림이라고 얘기하죠. 자, 이런 거를 할 텐데, 자, 반올림인 경우는 ROUND 여러분 다 알다시피 라운드로 합니다. 자, 라운드라고 되어 있는 거는 요 숫자를 가지고 컴마, 만약에 정수 부분에 0의 개수가 2개예요. 그러면 -2 이렇게 하고 가로를 닫고 엔터를 치게 되면 자, 0의 개수가 2개가 나왔죠. 자, 만약에 얘가 equal ROUND 라운드를 해주고 똑같은 숫자로 할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 컴마, 소수 이하 자릿수가 2글자까지만 표시될 거예요. 자, 그럼 얘가 어떻게 되냐면 4, 5, 6에서 자, 6에서 반올림이 돼서 5가 6으로 바뀌는 거죠. 자, 그런 경우에 여기는 2 하고 가로를 닫고 엔터를 치게 되면
요거는 지금 자릿수가 모자라서 그런 거예요. 이 자릿수가 늘어나면 4, 6 이렇게 표시가 되죠. 자, 그래서 지금처럼 반올림에 해당하는 정수 부분과 소수점 자리 부분에 해당하는 설명을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밑에 나와 있는 올림과 내림은 이하에서 그 함수명만 달라지는 거예요. 자, 볼까요? 라운드. 자, 그 다음에 올림이니까 업을 쓰면 됩니다. 자, 라운드 업을 해주고 위에 거 똑같이 해주고 컴마, 그 다음에 여기다가 만약에 마이너스 3 이렇게 가로 닫고 엔터를 치게 되면 3개의 동그라미가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equal round 라운드 다운을 표시를 했어요. 자, 라운드 다운을 한 다음에 컴마, 그 다음에 이 숫자에서 만약에 5개를 나오게 하겠다. 5개는 너무 안 돼요. 4개를 나오게 하겠다. 그러면 마이너스 4 가로 닫고 엔터. 자, 이렇게 하면 0의 개수가 4개로 나오죠. 자, 지금처럼 0의 개수를 표현하는 그 숫자를 뒤쪽에다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정수 부분과는 다르게 소수 부분일 경우에는 마이너스가 아닌 양수로 표현을 한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자, 서울 지역의 총 공사 건수가 결과에 건을 붙이시오라고 했는데, 자, 공사 건수래요. 서울 지역의 공사 건수 몇 건이냐라고 하는 건데, 자, 서울 지역이라고 돼 있는 조건이 들어가 있어요. 자, 서울 지역이 그랬으니까 지금 여기에 나오는 이 부분에서 서울이 몇 건이냐라고 하는 걸 표시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equal count if를 쓰게 됩니다. 자, count if를 쓰게 되는데 이 count는 개수를 세는 거죠. 자, 뒤쪽에 크리테리어라고 하는 조건 부분을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서울 지역이 그랬으니까 서울 지역이라는 건 지역 전체를 포함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부분 전체를 범위를 잡아주고요. 컴마, 그 다음에 서울 그랬으니까 따옴표 안에 서울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써준 다음에 어떤 분이 자, 이 서울을 여기를 찍어도 되지 않나요? 라고 하는데요. 그래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만 하게 되면 나중에 여기 직접 써야 될 때 이제 식으로 써야 될 때가 있거든요. 자, 그럴 때는 이제 못할 수도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이렇게 따옴표 안에 쓰는 습관을 기르도록 하세요. 자, 이렇게 하고 가로를 하면 카운트는 이미 끝났어요. 이렇게 한 상태에서 자, 지금 문제를 봤더니 뒤에다 건을 붙이라 그랬어요. 자, count if 함수를 사용하고 앰퍼샌드 연산자를 하라 그랬는데 뒤에 건을 붙이래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다가 풀의 역할을 하는 거 알고 계시죠? 앰퍼샌드 7번 위에 있는 거. 자, 이거를 한 다음에 양쪽에다가 왼쪽에서 나온 결과와 오른쪽에서 나온 결과를 붙여라 라고 했기 때문에 오른쪽에 나오는 거를 건으로 입력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도 했다시피 문자를 할 때는 어떻게 한다 그랬죠? 따옴표를 한다 그랬죠? 그래서 앞뒤로 따옴표를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엔터를 치게 되면 3건 이렇게 표시가 되죠.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욕실의 총 공사비의 합계라고 되어 있는데 합계를 구한다 그러니까 썸에 해당하는 게 되겠죠. 그런데 욕실의 라고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욕실이라는 조건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sum if나 아니면 dsum이나 이런 걸 사용하게 되는데 함수에서는 dsum을 사용하도록 표시가 되어 있네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다가 자, equal dsum을 입력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데이터베이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 데이터베이스는 제목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목을 포함한 전체를 해주면 됩니다. 자, 어떤 분이 여기서 할 때 욕실 총 공사비 그랬을 때 욕실과 욕실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지금 표시된 공사 내용이잖아요. 총 공사비 그랬으니까 앞에 나와 있는 얘. 그래서 여기만 잡아라 이렇게 표시하는데요. 자,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전체를 잡으세요. 고민하지 말고. 자, 전체를 잡고 컴마.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실제 합계를 할 필드예요. 자, 실제 합계를 한다는 건 욕실 총 공사비라 그랬으니까 실제 더해지는 게 뭐예요? 욕실이 더해지나요? 1, 2, 3, 4? 아니죠. 공사비가 더해지죠. 그러니까 공사비라고 되어 있는 총 공사비의 제목만 찍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컴마. 자, 그 다음에 욕실이라는 애들만 그랬으니까 여기에 공사 내용이 욕실. 자, 지금 보시면 D로 시작하는 함수 dsum, daverage, dcount 뭐 이건 다 똑같은데요. 쓰는 식이 다 똑같은데 지금 나와 있는 제목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데이터베이스가 이 제목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제목 부분부터 범위를 잡아주고 이렇게 합니다. 자, 만약에 공사 내용이 주방 그러면 여기서는 할 수가 없어요. 자, 아래 어딘가에다가 공사 내용이 주방 이런 걸 써줘야 됩니다. 어쨌든 여기까지 하고 가로를 닫고 엔터를 치게 되면 자, 지금 결과가 나왔죠. 아까 얘기했던 공사 내용이 주방이다 라고 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딘가에 반드시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지
조건의 범위로 여기를 잡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단 조건은 입력된 데이터를 이용하시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해주면 된다는 뜻입니다. 자, 공사 내용이 욕실 이것만 잡아주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자, 가장 긴 공사 기간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자, 여기에 가장 긴이라고 되어 있는데 가장 긴을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자, max라는 방법과 max라는 방법과 large라고 되어 있는 RGE라고 되어 있는 자, 라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자, max라고 하는 방법은 equal max라고 입력을 한 다음에 보면 입력하는 인수가 하나만 입력해도 돼요. 최소.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거에 예를 들어서 자, 가장 긴 공사기간 그랬으니까 공사기간을 범위를 잡아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가로를 닫고 자, 지금 보시면 공사기간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자, 앞전에 여기서 이제 공사기간이라고 되어 있는 얘를 이름 정의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걸 안 하면 얘가 안 나와요. 그래서 앞에서 공사기간 입력을 한 다음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공사기간을 이용하여 구하시오 그랬는데 여기에다 그냥 여러분이 공사기간 이렇게 써도 상관은 없어요. 자, 그런데 어차피 범위를 이렇게 잡아주면 자, 이렇게 뚜루룩 잡아주면 얘가 공사기간으로 표시가 되니까 요거는 그냥 이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얘를 만약에 라지로 쓴다 라고 한다면 large 라지라는 표현을 하고요. 자, 여기는 뭐가 있냐면 array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얘네 중에서 몇 번째로 크냐 이걸 하는 거기 때문에 범위를 똑같이 잡아주고 여기까지 똑같아요. 그런데 컴마 자, 뒤쪽에 나와 있는 k 이것이 뭐냐면 이 k는 몇 번째로 큰 이걸 나타내는 거예요. 가장 큰 그러면 1이 들어가겠죠. 그죠? 1등. 만약에 두 번째로 큰 그러면 2가 되겠죠. 자, 그래서 가장 큰 그랬으니까 1 가로 닫고 엔터 치면 결과가 똑같이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다 함수를 또 하나 해볼게요. 자, min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가장 작은이죠. 자, 그런데 small small이라는 함수도 있는데 자, 여기에 나와 있는 equal min 미니라고 되어 있는 미니멈. 자, 얘네는 범위를 그냥 잡아주고 가로를 닫으면 가장 작은 게 나오겠죠. 자, 그런데 small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자, small, small이라고 되어 있는 걸 써주고 똑같이 범위를 잡아줍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컴마 꼴찌라는 뜻. 그러니까 지금 민하고 같은 결과를 나타내려면 1을 그냥 쓰면 돼요. 왜냐하면 스몰에서 가장 첫 번째로 작은 이거니까. 자, 그래서 1을 쓰면 되고 만약에 꼴찌에서 두 번째 그러면 2를 쓰면 되겠죠. 자, 활용도는 그쵸 스몰, 라지 이게 조금 더 많기는 하겠죠. 활용도가. 자, 어쨌든 이렇게 하고 가로 닫고 엔터를 치면 자, 민하고 스몰의 결과 그 다음에 맥스하고 라지의 결과가 똑같이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equal 자, max라는 함수니까 max 간단하게 그냥 쓸 수가 있죠. 자, max라는 함수를 써서 공사기간에 가장 큰 그랬으니까 가로 닫고 엔터 너무나 쉽게 표시를 할 수가 있죠. 자, 이번에는 자, 여기 보면 HA14셀에 그랬어요. 여기 HA14니까 HA14 이 부분 자, 얘를 바꾸면 얘가 같이 바뀐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얘하고 지금 HA14하고 얘하고 연결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관리 번호에 대한 총 공사비 그랬으니까 자, 여기서 equal 함수는 vlookup을 쓴다 그랬으니까 vlookup에 해당하는 걸 사용하게 됩니다. 자, 첫 번째에 나와 있는 게 뭐냐면 lookup value 어떤 값에 대한 걸 찾을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위에다 할게요. 자, 어떤 값에 해당하는 거냐라고 했으니까 관리 번호에 찍힌 것 얘예요. 자, 어떤 분은 여기를 찍는데 그게 아니죠. 여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HA14에 찍힌 얘에 따라서 컴마 자, 이 값이 자, HA14가 지금 관리 번호잖아요. 자, 그러면 관리 번호기 때문에 관리 번호들부터예요. 그래서 여기도 뭐 몇 번째까지 가야 되지 고민할 필요 없어요. 그냥 끝까지 가시면 됩니다. 끝까지 가서 자, 이게 지금 관리 번호가 첫 번째로 있다 그러면 첫 번째. 만약에 주택명이 여기에 나와 있다 그러면 주택명부터 범위를 잡으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범위를 잡았고요. 이게 테이블 어레이고 컴마 자, 그 다음에 컬럼 인덱스 넘버라고 되어 있어요. 실제 이 부분에 나와야 될 것이 총 공사비였잖아요. 여기 이 부분에 나오는 게. 자, 총 공사비였으니까, 자, 이렇게 범위 잡은 것. 그러니까 빨간색으로 범위 잡은 거 있죠? 여기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총 공사비가 다섯 번째 있어요. 그래서 5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왜냐면 컬럼 인덱스 넘버. 몇 번째 있느냐? 이걸 찍는 거니까. 자, 컴마.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컴마를 안 하면 얘가 안 나와요. 그래서 어떤 그 문제나 답에 보면 여기를 컴마를 안 하고 그냥 여기까지 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생략하면 결과가 나오기는 합니다. 그런데 생략을 하게 되면 생략하지 말아야 될 때 답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컴마를 반드시 하고 유사냐 정확히 일치냐 이거를 반드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에 나오는 B2001이라고 되어 있는 게 완전하게 똑같은 애만 이라고
의미를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정확히 일치라고 되어 있는 걸 하시면 되는데, 자, 정확히 일치라고 되어 있는 false를 선택해서 넣어주면 되는데, 이 컴퓨터, 그러니까 더군다나 엑셀에서는 true를 입력을 할 때는 1을 입력하시면 되고, false라고 되어 있는 얘를 입력할 때는 0을 입력하셔도 결과는 나옵니다. 그래서 0, 그리고 가로 닫고 엔터를 치게 되면 그것에 해당하는 결과가 나오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시면, 자, 요 중에 하나 선택하면 얘도 같이 바뀌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K3002 그랬으니까 K3002 얘죠. 이것이 78770이니까 78770 그대로 나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함수를 마쳤습니다. 자, 여러분이 반드시 요거에 대한 내용 다시 한번 해보시고요. 아, 요거를 밑으로 내리는 방법은 그냥 끌어내리시면 되죠. 자, 두 가지 방법으로 해볼게요. 자, 위쪽에 나와 있는 걸 쭉 밑으로 끌어내립니다. 문제는 선이 따라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하단에 자, 이런 게 나와 있죠. 서식 없이 채우기. 이걸 누르시면 되고요. 아니면 자, 하나를 만든 다음에 밑으로 쭉 그냥 블럭만 합니다. 블럭만 한 다음에 위에 가서 클릭한 다음에 여기 글자가 써 있겠죠. 자, 컨트롤 엔터 이렇게 입력하면 이런 방법으로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편한 방법으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